네, 59페이지입니다. 8장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입니다. 네, 보세요. 전자유도가 뭘까요? 전자유도. 네. 일단 유도되는 법칙입니다. 전개자개, 전자는 전개자개예요. 전개자개 사이에서 유도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개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전기의 가장 첫 번째죠. 전압의 발생 원리입니다. 전압의 발생 원리가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예.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통에 코일을 감아. 이렇게 코일을 감아. 감아놓고 이러한 N극이란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떻게 전기가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자석을 넣으면 빼면 넣었다 뺐다 하면 전기가 발생되는 것. 이 현상을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현상. 이게 전자유도 현상은 유도는 똑같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되는 전압이에요. 전압에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죠. 우리가 뭐 7장, 6장, 7장, 8장부터 계속 크기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크기가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 방향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예.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크기를 구하고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방향을 구합니다. 방향을. 그럼 그 전압, 이 전압 크기가 얼마냐? 전압 크기가 얼마냐? 보세요. 권선수 있죠. N. 권선수 N이 들어가요. N 곱하기 시간의 변화 분분에 이 자석이 넣었다 뺐다 하면 자속이 변한다는 겁니다. 넣었다 자속 증가했다가 자속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권선수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얘하고 전압의 방향, 이 자속 방향하고 전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란 것은 자속의 방향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라 하고, 혹은 우리가 노이만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이만의 법칙. 다시 전자유도 법칙이 전기에서 전압을 만드는 법칙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의 발생이죠. 전기의 발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기전력입니다. 도체가 움직이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뭘까요 이거? 움직이면 전압이 발생한다? 발전기죠. 발전기. 전동기 말고 발전기예요. 전동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동기는 자개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이 발생하는 거고, 얘는 도체가 움직이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N극과 S극 안에서 보세요. 지금 자개가 있죠. N극, S극 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얘를 손으로 돌립니다. 돌려라 하면 돌리면 어떻게? 여기에 전기가 빠져나온다는,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발전기요. 그 발전된 전압의 크기는 얼마냐? BLU sin 세타입니다. 우리가 전동기에서 자속 밀도, 그 길이죠, 이 길이. 그 다음에
U는 회전 속도입니다. 얘가 얼마나 빨리 도냐?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 그래서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크기는 E는 BLU 사인 세타입니다. E는 BLU 사인 세타.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크기는요. 그 다음에 크기 말고 방향이겠죠. 방향. 이거 전압이 이쪽으로 나온다 혹은 이쪽으로 나온다는 기전력의 방향까지 크기는 BLU 사인 세타. 이 전동기하고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전압이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오른손 법칙 아까 전동기가 이렇게 펴는 것처럼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세요. FBI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압이 발생, 전압 발생, 전류 방향 똑같죠. 오른손에서 지금은 뭘 알고 싶어요? 얘가 힘가하고 자개를 구했을 때 이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 전압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전압의 방향이 요게 운동 방향이에요. 내가 돌려준 방향, 운동 방향. 얘가 뭐요? 자개 방향. N극에서 그 자개 방향. 얘가 기전력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 엄지, 검지, 중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서 보세요. 운동 방향 알고 자개 방향 알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든지 두 개 알면 요 놈은 기전력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네, 오른손 법칙. 네.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기 인덕턴스. 네. 인덕턴스. 우리가 앞에서 RL을 했죠. 3장에서 RC를 했죠. 3장에서 C를 하고요. 5장에서 전류를 하면서 저항 R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인덕턴스가 뭐냐? 내가 여기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류를 흘리니까 자속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전류를 한번 흘렸는데 여기 권수가 n번 감겨있다라고 하면 n파이가 되겠죠. 전류를 흐르니까 n파이가 흐르더라. 자속이 n번 발생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i는 n파이가 아니죠. i를 흐르니까 n파이가 얼마나 전류를 흐르니까 얘가 얼마나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여기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해서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따라서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가 되는 거죠.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 예.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I분의 N파이.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는 얘가 기초 용암에서 다 했던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여기에서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 상관관계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상호 인덕턴스. 여기에 흘려줬을 때 여기에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근데 E는 NDT분의 D파이죠. DT분 D파이니까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상관관계에 따라서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한쪽 전류가 변화할 때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 정도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60페이지에 전기자기학의 마지막 전자장입니다. 전자장. 전자장. 우리가 이것은 뭐 그냥 툭툭 많이 쓰는 겁니다. 전자파, 뭐 전자파 이런 말 쓰죠. 전자장이란 것은 전개와 자개가 함께 있는 공간을, 전개와 자개가 함께 있는 공간을 전자장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을 전자장. 그 다음에 전개가 만드는 전파가 있고요. 자개가 만드는 자파.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합니다. 이걸 합쳐서 전자파라고 해요. 전자파. 그래서 전자파란 것이 전개와 자개가 연속적으로 맞물려서 공간에 방사되는 파를 전자파라고 합니다. 우리 안테나 있죠? 안테나에서 받는 것, 그런 거. 예, 빵 쏘면 안테나에서 받는 거. 그런 거 전자파예요. 전자파.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평면 전자파가 있습니다. 평면 전자파. 전자파,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요거예요. 평면 전자파인데, 이게 보세요. 요게를 X, 요걸 Y, 요걸 Z축이라 했을 때, 전파와 자파가 합쳐져서 전자파가 돼요. 그 전자파가 어떻게 나가느냐면, 보세요. 전개는 X성분 가지고, 그래서 X평면은 이 평면이죠. X평면 이 평면이에요. 그래서 전파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예. 앞뒤로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파는 Y축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하고 자파가 이렇게 해요. 그 전파 이렇게 합쳐져서 Z축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하자면 전개와 자개가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합쳐져서 진행하는 파를 평면 전자파라고 해요. 다시 교훈이란 매질 내에서 전개와 자개 진행 방향의 수직인 파, 전개가 X, 자개가 Y고 진행 방향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파를 수직인 파라고 합니다. 즉 평면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파에서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11장이 굉장히 쉬워요. 네, 정말 쉽습니다. 전개, 자개를 합해놨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쉬운 부분이 이 전자파 9장 전자장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속도 부위는 우리가 이런 거요. 엡실론 뮤분의 1입니다. 엡실론 뮤분의 1. 루트의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입니다. 그럼 이 값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엡실론 제로, 뮤 제로, 공기 중이라 하면 이 값이 비터의 속도 3 곱하기 15의 8승 미터 퍼 세컨입니다. 비터의 속도라는 거예요. 전자파의 속도가 비터의 속도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있죠. 우리가 9시 뉴스 땡 하면서 9시 뉴스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이고 시간이 늦어서 10시 돼서 우리 집에 도착하면 안 되죠. 어떻게? 뭐 핸드폰 신호나 그런 신호들 비터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속도. 공기 중에서요. 그 다음에 고유 임피던스를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유 임피던스를 어떻게 얘는 입실론 분의 뮤라고 해요. 입실론 분의 뮤. 유전율 분의 투자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값이 공기 중이라면 377이 됩니다. 377. 예. 혹은 128. 공기 중이라면은
공기 중이 아니라면 여기에 엡실론 S분의 뮤 S가 들어가는 거고요. 공기 중이라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는 377하고 120파인데 공기 중이 아니라면 여기에 엡실론 S분의 뮤 S 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럼 포인팅 벡터라고 해서 포인팅 벡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안테나에서 빵 쐈습니다. 이거 안테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안테나 볼게요. 안테나 빵 쐈습니다. 여기에서 Rm 떨어진 이 지점에서 내가 막 100kW를 쐈어요. 100kW 전력을 빵 하고 쐈습니다. 쐈는데 여기서 Rm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전력이 얼마냐? 전력인데 그 전력을 면적분의 전력이라고 하죠. 면적분의 전력.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가 포인팅 벡터라는 것이 면적분의 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에서 방송을 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전에서 받은 전력이 굉장히 작겠죠. 당연히 100kW를 쐈는데 대전까지 오면 엄청 작아지는데 그런데 그 값을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면적당 전력을 해야 되지 전체 전력 하는 게 아니고 단위 면적 예를 들어 1제곱미터 1m 이 면적당 받은 전력이 얼마냐 해서 이 값을 포인팅 벡터로 하는데 이 값을 전개와 자개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합니다. 포인팅 벡터. 네, 요 값도 뭐 전기, 자기학, 전자장 가서 깊이 있게 다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 파장은 우리가 거리입니다. 이동한 거리. 전파의 파장이 얼마냐? 파장이 얼마냐 했을 때, 파장 람다는 주파수분의 속도예요. 주파수분의 속도. 보세요. 이런 거예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예.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 곱하기 속도하면 얼마요? 우리가 100km/h를 1시간 동안 가면 100km가 되는 거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파장이 그럼 거리는 속도를 한 주기 동안 파장이란 것은 한 주기 동안 한 주기란 게 이거예요. 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속도면 시간인데 시간은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입니다. 따라서 거리, 파장은 주파수분의 속도, 비터의 속도가 되는 거죠. 비터의 속도. 전파의 파장이기 때문에 비터의 속도에서 F분의 C가 되는 겁니다. F분의 C가 비터의 속도 V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전기 자기학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되는 데까지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넉넉하다 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들어가기 전에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교재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듣고 더 시간이 나시면 두 번 듣고 본교재 가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뭐냐면 공부할 때 이런 거죠. 예습한다. 뭐 예습 복습하기 힘들지만은 내가 본 수업을 하기 전 학교 가기 전 오늘 배울 거 예습하고 수업을 이름하면 그럼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그겁니다. 지금 예습을 하면은 본교재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전자기학 가서 뭘 배울지, 그다음 기본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면은 훨씬 쉬운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자기학 기초를 했고요. 정리 좀 해주시고 저는 7장의 회로 이론 기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